대중과 반대로 투자하는 30대 직장인 투자자 청개구리맨입니다. 26년 1월 9일 제 미국 주식 계좌 잔고는 약 6억 8,200만 원이고 지난주 대비 총액은 약 3,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자동차 한 대 값이 생겼네요. 올랐다고 좋아할 것 없고 내렸다고 실망할 것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우상향하니까요. 바로 보유 종목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제 보유 종목들의 지난 한 주 주가 변동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알파벳이 4% 상승했고 특히 쏙3 일주일 새 14%나 급등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반도체 ETF인 쏙3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2%가 떨어졌습니다. 쏙3에서 당연히 엔비디아 비중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쏙3는 오르고 엔비디아는 떨어진 게 신기해서 쏙3 구성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쏙3 추종하는 SOXX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역시 엔비디아가 8% 비중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AMD,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한 덕분에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쏙3은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통해 섹터 전체의 흐름에 베팅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한 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시장은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도 큰 변동 없이 6억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큰 폭의 하락이나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여 관망만 했는데 다음 주에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적립식으로 TQQQ, QQQM, 비트X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유 종목 비중 살펴보겠습니다. TQ가 구글과 격차를 벌려 26%로 제 포트폴리오 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구글이 25%로 2위입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16%입니다. 2위와 3위의 격차가 상당하네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를 합쳐 약 13%, 쏙3 7.8%입니다. 그 다음으로 테슬라 TSLL을 합쳐 7%, 비트X 3.8%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포트폴리오는 기술주 위주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AI 혁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이고 우리가 AI를 개발할 수 없으면 AI를 개발하는 기업과 같은 배를 타고 그 이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AI 이후에는 또 어떤 분야에 투자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열심히 독서하고 일상에서 투자 대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모라고 하죠. 혼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들은 투자로 돈을 버는데 홀로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에 잘 모르는 분야에 섣불리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는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포모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나 일상에서 투자 대상을 발굴하셔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대상에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본인만의 관심 분야가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통해 남들보다 쉽게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분야나 업종에 대한 시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범상치 않은 기업임을 2015년에 조립 컴퓨터를 처음으로 맞추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일상에서 얻은 정보를 투자에 접목하면 좋은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중보다 한 발 앞서서 화제가 될 투자 분야를 미리 선점하고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에서는 투자 멘탈 관련하여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10만원 더 버는 것보다 술자리 한 번 안 가고 10만원 아끼는 게 더 쉽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인이실 텐데 월급 외의 소득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겸직도 안 되죠. 결국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방법뿐입니다.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뿐 아니라 어렵게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소비는 또 다른 소비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용으로 고급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곽 지역에 적당한 아파트를 사도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산 이 아파트 때문에 비싼 보유세와 관리비는 물론이고 이웃들의 생활 수준에 맞추기 위한 보이지 않는 지출까지
게다가 집이 크다면 채워 넣어야 할 가구나 가전제품도 많겠죠. 이웃집 백만장자나 찰리먼거 바이블에서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 적당한 크기의 집에서 중고차를 타며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집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부를 쌓고 지켜나갈 수 있는 현명한 길입니다. 전략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어 씀씀이가 커진다면 힘들게 일군 부를 지킬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벌어도 그 돈을 다 쓰는 사람과 400만 원을 벌어도 2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의 부의 총량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그 차액을 우상향하는 자산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그 투자에서 나오는 불로소득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소비를 먼저 한 후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한 금액을 먼저 저축하거나 투자한 후에 남는 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저도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투자 통장으로 급여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있고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도 모두 해지하고 가족 핸드폰 요금제는 모두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옷 산 것도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전략하는 제 삶이 처량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씀씀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불편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곧 제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실제 계좌와 함께 투자 멘탈을 단단하게 다잡을 수 있는 말씀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청개구리맨과 함께 단순하고 마음 편한 투자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조댓구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